지금부터 종목 상담 특별 편성으로 좀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이번 주 월요일을 제외하고는 시장이 좀 힘없이 좀 빠지기만 하다가 오늘 매크로 이슈를 좀 영향을 받으면서 크게 하락했습니다. 다음 주 시장 전망 혹은 내 포트폴리오 전략은 좀 어떻게 잡아가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 진짜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 시청자분들의 종목 상담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채팅창으로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함께 올려주시고요. 거기에도 여러분들이 고민되시는 거, 걱정되시는 거 함께 올려주시면 그 부분에 맞춰서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실시간 채팅창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함께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종목 상담 도와줄 매니저들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송가람 매니저와 송율 매니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송율 매니저는 지금 2시간 함께 하는 건데 힘내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먼저 송가람 매니저님, 일단 종목 상담 들어가기 전에 다음 주 초쯤에 종목마다 좀 다르긴 할 거예요. 근데 뭐 어느 정도 수익이 난 종목들이 있으면 이걸 좀 매도하고 현금 비중을 늘리는 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지금 현금 비중을 늘리는 것보다는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는 것이 맞겠다라는 측면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많이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 현금을 내가 지금 하락장에서 늘려야 될 것이냐, 아니면 지금 종목을 추가로 내가 더 자금을 가지고 와서 더 들어갈 것이냐, 이런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요. 지금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전기차 부분 그리고 AI 부분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 강세 이후에 어떤 흐름이 나올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첫 번째로 고려해 볼 만한 점이 아직까지는 특별한 강세 없이 다음 주 FOMC, 그 다음 주 이 FOMC 정확한 흐름 전까지 단기에는 아직까지는 주의하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겠다라는 점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현금 비중을 늘리거나 아니면 여기서 종목에 좀 더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지금의 섹터를 우리가 점검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섹터 안에서 리스크가 있는 섹터가 있는지 그 여부를 체크를 하면서 비중을 늘리거나 축소하기보다는 지금 섹터 점검을 하면서 지금 보유주를 진단하면서 가져가는 것이 지금 시기에는 맞는 것이 아닐까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종목마다 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이제 다음 주 시장 전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개별 종목들 하나하나씩 종목 상담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송가람 매니저가 먼저 하겠습니다. 카카오인데요. 자, 매수가가 61,000원 그리고 10% 비중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좀 고점에서 수익 실현을 못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기다려온 시간 생각하면은 이 카카오가 지금 팔기는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대응 전략 어떻게 잡아가는 게 좋을까요, 송가람 매니저님? 카카오는 지금 내릴 만큼 내렸다. 거의 단기적으로는 지지 라인을 거의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58,000원대 가격대 라인에서는 우리가 이 가격대에 더 깨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좀 더 여기서 비중을 늘리기보다는 제가 첫 번째 말씀을 드렸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sek터를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옥석 가리기에서 카카오는 지금 구간에서는 좀 더 보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가격대 자체가 지금은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카카오가 앞으로 어떤 흐름이 나오게 될지 그 여부를 충분히 체크하신 다음에 가져가 보시는 것이 좋겠는데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런 엔터주 이슈가 있었죠. 그쵸. 바로 SM 관련해서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요. 이런 이슈가 바로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카카오 관련해서는 SM 관련 이슈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 않겠지만 하이브, SM, 카카오 이런 지분이 엮이면서 공개 매수가 나오고 그에 따라서 SM 주가가 굉장히 크게 견인되는 흐름 그리고 카카오 주가도 요동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카카오를 어떻게 볼 것이냐, 단순히 이런 엔터주들, 미디어주들의 강세 이 흐름 속에서 주가가 계속 견인될 것이냐라는 점에서는 의문점을 어느 정도 가질 수밖에 없겠는데 우리가 카카오 자체를 봤을 때는 앞으로의 미래 먹거리가 충분한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카카오가 미래 먹거리라고 한다면은 가장 첫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바로 웹툰 쪽인데요. 웹툰 같은 경우에는 국내 웹툰 기업이 해외 시장으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라든지 카카오가 대표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성과가 23년도에는 주로 이렇게 가시적으로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웹툰 IP를 활용해서 드라마, 영화, 2차 판권까지 확대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OSMU, 바로 원소스 멀티 유즈라고 하죠. 네. 이 IP 하나만 가지고 바로 웹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웹툰을 활용해서 드라마는 국내에서 많이 나왔죠. 드라마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 OTT 시장에서 영화로까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글로벌 웹툰 시장이 아무래도 30년까지 연평균 30% 이상 계속 강화가 되고 늘어날 것이다 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웹툰 시장을 우리가 집중해서 체크를 해본다면 카카오의 미래까지도 어느 정도 볼 수가 있겠다. 그리고 지금 밸류 자체가 그렇게 높은 밸류는 아니다 라는 점. 그리고 또 한 가지 미래 가치를 체크를 해본다면 NFT, 바로 대체 불가 토큰 부분도 있습니다. 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 카카오 내 계열 회사인 그라운드 X를 통해서 NFT 작품 유통 플랫폼인 클립드롭스와 NFT 발행 플랫폼 크래프터 스페이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삼성은 해외 투자 전문 자회사 삼성 넥스트를 통해서 이렇게 다시 투자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카카오의 NFT에 대한 흐름, 미래 먹거리가 당연히 여기에서는 NFT, 대체 불가능 토큰이 기업형 NFT는 앞으로도 우리가 성장성이 강할 것이다 라고 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말씀드렸던 NFT 부분 그리고 웹툰 부분 이 두 가지를 체크를 해보신다면 지금의 밸류에서는 우리가 좀 더 벌 수 있는 구간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단기로 급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57,000원 라인대 이 가격대를 유지하는지 이 기술적 위치를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카카오 이야기 들어봤으니까 간략하게 네이버랑 좀 비교해서도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이버도 지금 좀 손실 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간략하게.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거의 비슷한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네이버는 대표적인 IT 이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큰 흐름 속에서 다시 눌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하지만 이 눌리는 흐름은 대형주가 지금 시장 악세로 인해서 눌리는 흐름이다라고 보여지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해외 웹툰 시장에서 이런 비슷한 IP를 활용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이버도 같은 흐름 속에서 미래 먹거리를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는 점을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단기 지지 라인 19만 원대를 유지하는지 여부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카카오와 네이버 함께 묶어서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이어서 송일 매니저님, SKC 지금 종목 상담 들어왔습니다. 연동훈 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18만 5천 원. 그리고 일단은 2%대 마이너스라고 얘기해 주셨고 비중이 43%입니다. 좀 많이 실으셨고 지금 현재가가 10만 3,500원이니까 좀 손실권에 있는데 2차 전지 한창 오를 때 조금 소외된 기분이 들었을 것 같아요. 네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쪽 전략은 이제. 예, 이제 SKC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특히나 이제 소부장 쪽에서도 소재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비중이 굉장히 크게 갖고 계시는데요. 답답하실 겁니다.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반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SKC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대량 거래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단기 저항 매물대에서 특히나 이제 지금 증시 조정까지 같이 이어져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거래량 감소하면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SKC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나쁘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매수가가 18만 5천 원이신 게 약간 부담으로 작용하실 수 있는데 지금 위치에서는 그렇게 나쁜 위치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 무엇보다도 SKC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이렇게 대량 거래가 터졌지만은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소재 같은 경우는요. 일단 우리가 한 가지 체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약간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산입니다. 중국산이 다시 한번 시장을 공략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꾸준하게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는데 소재는 약간 다른 관점입니다. 다른 관점이고 특히나 SKC 같은 경우는 앞전부터 미리미리 북미 시장을 위주로 공략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꾸준한 성장은 기대해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SKC 같은 경우는 올해 실적 전망이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만약에 지금 시점에서 종목 상담을 주셨으면 저는 약간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일단 너무 높습니다. 매수가 밴드가 굉장히 높으시기 때문에 저는 근데 추가 매수 의견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비중 이미 43%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 의견 드리지 않도록 하겠고요. 전망에 대해서 조금 더 덧붙이자면은 이 SKC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제 최근에 조금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은 무엇보다도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수주 가능성, 수주 경쟁력은 저는 풍부한 기업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굉장히 좀 길었습니다. 가격 조정하고 기간 조정 거의 못해던 6개월 정도 이어졌는데 저는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조정이죠. 이 조정 구간 지나고 난다고 하면은
저는 충분히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SKC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손실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크실 것 같지만 저는 그래도 SKC 같은 경우는 기술력이라든가 특히 북미 시장에서의 SKC가 갖고 있는 네임밸류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은 결코 낮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C 같은 경우는 저는 못해도 2024년까지는 좀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올해까지는 그렇게 우리가 실적에 대한 기대는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적보다는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외형 확대를 우리가 기대해봐야 될 것 같고 SKC 저는 추가 매수 의견 드리지 않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2024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중장기로 갖고 가셔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SKC 일단은 지금 손실 비중이 좀 있지만 여기서 추가 매수는 하지 않고 일단 기다려보는 전략을 좀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은요, SM입니다. 엄공님께서 올려주신 거고요. 아무래도 지금 매수가 13만 3,740원, 비중은 10%입니다. 매수가만 봐도 최근에 이 인수설과 함께 아마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전략, 현재 수익권에는 있습니다. 여기서 좀 빠져나와야 될까요? 아니면 다음 주 시장을 봤을 때 더 오를 거라고 보시나요? 먼저 손가락 매니저님 가보겠습니다. SM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엔터주죠. 예. 지금 엔터주들이 굉장히 크게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SM은 이 엔터주들 요동치는 것들 중에서도 바로 태풍의 눈 속에 한복판에 있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SM은 아무래도 이런 이슈가 M&A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 흐름이 나왔다라는 것이 첫 번째, 바로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미디어주들, 엔터주들, 특히 엔터주들, 국내 빅3 엔터주들이 앞으로의 실적, 그리고 현재 실적이 매우 강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SM만 볼 것이 아니라 SM 주가 흐름 뒤에 JYP의 이런 흐름 굉장히 좋았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SM이 이런 최근의 흐름은 단기 과열권이다라고 당연히 볼 수가 있겠지만 이런 미디어 엔터주들의 흐름 자체는 좀 더 우리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수익권에서 우리가 더 눌릴 것이다라고 보기보다는 비중을 어느 정도 단기에서는 축소한 이후에 이 나머지 비중을 조금 더 추세가 완전히 깨진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가져가 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SM 같은 경우에도 미디어 엔터 섹터 안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봐야 될 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바로 전에 NFT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SM 같은 경우에도 바로 NFT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SM 같은 경우에는 이런 NFT 관련해서 자회사 SM 스튜디오스가 가지고 있습니다. SM이 지분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고요. 이런 엔터테인먼트 플랫폼 디어유를 통해서 NFT 사업에 대해서도 작년 9월 발표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형 NFT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NFT 시장 작년에 굉장히 핫했죠. 하지만 굉장히 이런 크게 붐이 일었던 시기 이후에 눌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NFT들이 굉장히 예를 들자면 비트코인, 알트코인들처럼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지만 이게 실제 가치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기 때문에 많이 눌리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런 엔터주들 그리고 미디어주들, 직접적인 IP를 가지고 있는 이런 회사들의 기업형 NFT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시장 전망이 굉장히 밝다. 실제로 여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점이 있기 때문에 기업형 NFT 관련해서는 이 엔터 미디어주들도 앞으로 미래 전망이 굉장히 밝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또 한 가지 미래 전망 외에도 우리가 바로 지금 올해 상반기의 흐름까지도 체크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23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공연이 재개되면서 굉장히 크게 활발하게 변화될 것이다. 라인업이 다변화되고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신사업으로 NFT 시장까지 말씀을 드렸고 음반 제작과 아티스트 운영 이런 측면에서 여기에서 리오프닝 관련해서 실적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미래 먹거리까지 생각을 해보고 상반기에 지속적인 실적 증가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고점 구간에서도 우리가 여기 라인에서 크게 밀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물량 축소 이후에 좀 더 가져가 보시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닐 것이다 라는 점. 그리고 여기에서 지지 라인 13만 5천 원 정도를 크게 이탈이 나오지 않는다면
남겨놓으신 물량을 꾸준히 가져가 보시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새 가장 뜨거운 감자 SM 리뷰까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송율 매니저님, S에너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에너지 같은 경우 현재 매수가 3,400원, 비중이 20%입니다. AHY님께서 올려주셨는데 지금 손실권에 있습니다. 아까 구해주담주에서 신재생에너지 이야기를 좀 했었잖아요. 네네. 별은 일단은 조금 주신 걸로는 확인이 됐는데 S에너지 같이 이제 다음 주에 CRMA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대응 전략 좀 기대를 해봐도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신재생에너지 중에서 당연히 우리가 중점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게 사실은 태양광입니다. 태양광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2배 이상가량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미국 IRA 그리고 유럽에 이제 14일날 초안이 공개될 핵심 원자재법 수혜가 예상이 되는 그런 섹터인데요. 태양광이라고 해서 지금 두루뭉실하게 볼 건 아닙니다.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죠. 크게 첫 번째는 모듈, 두 번째는 패널인데요. 이걸 좀 나눠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중국산 태양광 패널이 미국으로 수출이 다시 재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 패널 가격 하락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 S에너지 같은 경우는 모듈 관련 기업입니다. 이 태양광 모듈 같은 경우는요, 직접적으로 생산하는 기업부터 해가지고 관련주들이 다양한데 S에너지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기업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증거금률 100%에다가 지금 시가총액도 그렇게 크지 않은 기업 654억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 종목이긴 하지만은 일단 시청자님 기준으로 하시면은 비중 20%의 매수가 3,400원, 오늘은 3,170원 종가 나타내고 있는데 약 한 8% 정도 지금 손실 중이신 것 같습니다. S에너지 같은 경우는 실적 전망이 일단 어둡습니다. 이제 주요 우리가 이제 태양광 관련주라고 하면은 작년부터 실적 성장 혹은 턴어라운드 되는 기업들이 굉장히 눈에 띄게 우리가 많이 확인을 했었는데 S에너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저는 약간 S에너지가 IRA 수혜라든가 미국 지금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기에는 저는 제한적이다. 물론 이제 어떤 모멘텀 기대감이라든가 어떤 이제 특정 기대감에 의해서는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긴 하지만은 직접적으로 실적에 미쳐지는 수혜는 어렵다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에 대한 전망도 어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루빨리 좀 탈출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제가 조금 의미 있는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왜 이런 종목을 안 좋아하냐면은 목요일 날이죠.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16%까지 상승을 했다가 종가는 1.6%에 마감을 했습니다. 굉장히 제가 약간 개인적으로 안 좋아하는 종목이기도 하지만은 무엇보다도 어제 대량 거래 터지면서 눌렸던 이유는 뭐냐면은 앞전에 악성 매물대 쌓인 것도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121선 저항을 맞았기 때문인데요. 일단 차트상으로도 그렇게 좋은 자리는 아닙니다. 좋은 자리는 아닌데 무엇보다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 한 가지는 뭐냐면은 최근 한 2달 동안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정도 거래량만 동반되고 매물대를 소화한다면은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추가적인 매수를 이렇게 의견 드리지 않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목표가를 먼저 말씀드리면요. 3,400원에 사셨다고 하셨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저항 매물대가 3,500원 구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3,500원 보시고요. 가장 중요한 손절가죠. 1월 3일 단기 저점 2,845원 나와져 있는데요. 2,845원 이탈 시에 손절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확실하게 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S에너지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송가람 매니저님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대보마그네틱 한번 보겠습니다. 정은우님께서 올려주셨고요. 자, 66,298원에 매수하셨고 5% 비중 갖고 있습니다. 고민 내용이 있습니다. 매각 이슈가 있는데 향후 대응 궁금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대보마그네틱 같은 경우에는 현재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 전기차 배터리 주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전기차주들의 흐름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라는 점을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요. 지금 최근에 첫 번째로 갔던 섹터가 AI죠. AI 섹터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 강했던 흐름 속에서 주로 AI 섹터는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으로 강하게 올라왔던 것이 바로 2차 전지인데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보마그네틱 같은 2차 전지 장비 업체들도 움직임이 나왔지만 크게 나오지 않았다라는 측면 이 점이 바로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에코프로가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이면서 코스닥의 흐름을 주도했습니다. 이 주도한 흐름이 나오면서 거의 2배 이상 강한 흐름이 나왔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점, 바로 대보마그네틱 같은 전기차 배터리 공정장비주들은 큰 흐름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이 흐름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점은 이 바닥권에서 크게 오르지 않았다.
아직 밸류가 그게 높아진 가격대가 아니다라는 점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이 섹터 안에서도 전기차 섹터가 바로 다시 상승 흐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첫 번째 강했던 이런 대형주들 에코프로 같은 것들을 따라갈 것이냐라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겠는데요. 이것은 바로 단기적으로 쭉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조정이 뭐 20%, 30% 나왔다기보다는 10%, 15% 수준 이 정도가 떨어졌다라고 본다면 아직까지는 조정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측면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런 대보 마그네틱 같은 전기차 배터리 공정 장비주들은 위치가 매우 좋다. 지금 상승 흐름 속에서 장에서 어느 정도 살짝 눌렸지만 지금 보유 구간에서는 좀 더 보유를 해볼 만한 구간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2차 전지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에 전극이나 조립, 그리고 활성화 공정 등에 사용하는 장비 등은 우리가 좀 더 가져가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이런 2차 전지 장비주들은 여기에서 이 가격대에서 눌렸지만 좀 더 가겠다라는 부분, 그리고 여기에서 단기 고점인 75,000원대는 충분히 돌파 흐름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서 75,000원대 흐름, 그리고 여기에서 전기차 흐름이 단기적으로 나빠서 눌린다라고 하더라도 네. 66,000원대 라인에서 크게 흐름 이탈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금 보유 물량은 우리가 충분히 가져가 볼 만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대보마그네틱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더 체크하실 부분이 있는데요. 뭐 여기에서 비철금속, 리튬 관련된 이슈까지 있습니다. 대보마그네틱 같은 경우에는 신사업으로 2차 전지 소재 인가공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뭐 소재 인가공 사업 같은 경우에는 LFP, 바로 탄산 리튬, 그리고 수산화 리튬, 도전제, 그리고 인조 흑연 응급제 이런 것들을 불순물을 제거해서 순도를 높이는 사업을 준비 중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대보마그네틱 같은 경우에는 리튬 쪽으로도 이슈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증변까지 함께 체크해 보신다면 지금 대응 흐름 좀 더 편하게 가져가실 수 있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단기적인 목표가 75,000원이라고 얘기해 주셨나요?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보마그네틱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효성첨단 소재 송유 매니저님 보겠습니다. 매수가가 76만 5,920원, 20% 비중이고 아마 좀 몇십 원 단위가 있는 거 보니까 위에서 좀 내려왔을 때 물타기도 좀 들어가신 건 같습니다. 근데 정말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뭐 재작년만 해도 진짜로 거의 뭐 최고 주가 올라가는 종목이었는데 지금 업황, 뭐 중국 이슈도 좀 안 좋다 보니까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종목 상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지금 앵커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효성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21년도까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굉장히 흐름 자체가 좋았었는데 계속해서 21년 이후에 이제 추세가 바뀌고 업황이 반전되다 보니까 이게 실적에도 이어지고 그렇다 보니까 차트에도 그 영향이 고스란히 반영이 됐었는데요. 일단 일봉상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띄워드리고 있는데 가장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왼손 기업 분석 그리고 오른손에는 차트 분석 이 두 가지를 같이 하셔야 됩니다. 일단 기술적 분석 먼저 보도록 할 텐데요. 작년 8월 26일 여기 지금 단기 저항 지금 나타내지고 있는데 45만 4천원 부근 최근에도 다시 한번 저항 맞았습니다. 저항 맞고 조정받고 있는 부분인데 효성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타이어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섬유 부분인데 일단 섬유 같은 경우는 탄소 섬유로 우리가 좀 많이 알려져 있는데 탄소 섬유 같은 경우는요. 원자재 가격 계속해서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거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탄소 섬유도 굉장히 가파른 상승폭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에 도움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타이어 부분이 좀 중요한데 타이어 같은 경우는 계절적인 영향을 많이 띱니다. 지금은 사실상 전반적으로 비수기에 속하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영향 우리가 조금 감안해서 볼 필요가 있겠고요. 효성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도 저항대에서 지금 밀리긴 했지만은 그래도 이제 전체적인 추세는 아직까지 저는 훼손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는 게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이평선이 몰려있는 이 구간에서 한 번 더 저는 기술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지지를 받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지금 이제 시청자님 기준으로 하면 매수가가 굉장히 높죠. 76만 원대인데 오늘 종가는 41만 8천 원입니다. 얼추 계산해도 40%대 지금 이제 손실을 보고 계신데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요,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작년과 올해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추가 매수 의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종가가 41만 8천 원인데요. 어느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면 좋냐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32만 원에서 30만 원대에 지금 이제 가장 강력한 지지라인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괴리가 좀 있죠. 괴리가 있는데 제가 추가 매수 구간을 좀 굉장히 낮게 잡아드린 이유가 매수가가 굉장히 높으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중을 진짜 이렇게 좀 추가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큰 티가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강력하게 딱 말씀드리는 게 32만 원에서 30만 원대에 추가 매수 비중 한 15% 정도 매수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목표가는 저는 일단 매수가 너무 높으시기 때문에 좀 많이 낮추셔야 됩니다. 많이 낮추셔야 되고 저는 일단은 충분히 마음에 안 드시긴 하겠지만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가장 좋은 목표가는 사실 45만 4천 원입니다. 45만 4천 원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문 두 개가 있죠. 타이어랑 탄소섬유. 탄소섬유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가격이 인상되고 있고 타이어 같은 경우도 이제 곧 성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얘는 어쩔 수 없습니다. 장기 투자 관점으로 가셔야 되고요. 일단 추가 매수 의견만 좀 정확하게 32만 원에서 30만 원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효성 첨단 소재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송가람 매니저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퓨런티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퓨런티어. 자, 매수가가 22,500원에 비중은 15%입니다. 자, 일단 지금 좀 손실권에 있습니다. 퓨런티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은 어떤 게 있을까요? 퓨런티어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카메라 업종입니다. 카메라 업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런 테슬라 관련해서 이슈가 많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들의 흐름 속에서 똑같이 강세가 나왔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테슬라 관련된 공급 이슈 외에도 이런 카메라, 렌즈, 이미지 센서, 액추에이터를 생산하는 이 카메라 업체들이 부각을 좀 더 받을 수 있겠는데요. 이런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의 핵심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에 자율주행을 하려면 당연히 이런 이미지 센싱 기술을 통해서 정보를 입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카메라가 개수와 품질 그런 것들이 증가되는 추세가 있다라는 점에서 카메라 모듈 업체들이 이런 자율주행 그리고 테슬라 공급 쪽으로 인해서 모듈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율주행 핵심 부품으로 수혜를 받는다는 점 그리고 XR 기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이 확보가 돼 있는 부분이 있겠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흐름을 보시게 되면 이런 전기차주들이 강했을 때 한번 강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장기적으로 횡보한 흐름 속에서 한번 흐름이 나온 이후에 시장 상황이 워낙 이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전기차 흐름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눌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런 카메라 센싱을 비롯한 자동차 전장 사업 전반적인 분야들에서는 아직까지는 큰 시세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밸류에이션이 우리가 그렇게 높다고 할 수는 없는 구간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퓨런티어 같은 종목군들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중요한 위치에서 눌렸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비중이 15%가 너무 많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기에서 좀 더 하락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비중을 조금 축소해 보시고 가져가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 라인에서는 장기적으로 횡보한 구간 그리고 자동차 전장 사업의 미래가 어느 정도 보이겠다라는 점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체크를 해보신다면 2차 전지주들이 다시 한번 강세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이런 이미지 센싱 기업들, 카메라 기업들도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시고 보신다면 프론티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라인은 어느 정도 이탈이 나온 구간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에서는 18,500원대를 지지 라인으로 잡으시고 다시 한번 23,000원대 상승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이 라인에서는 다시 물량을 축소 이후에 이런 전기차주들의 흐름이 나오는 것을 다시 체크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땅콩이님의 퓨런티어 저희가 종목 상담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이제 송율 매니저와 함께 기욱리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인데요. 자, 매수가가 22,000원에
와, 50%의 비중을 실으셨습니다. 아무래도 AI가 대세다 보니까 화끈하게 한번 보신 것 같은데 지금 일단은 손실권이긴 합니다. 지금 근데 다음 주 시장 보면요. 전망이 좋지 않다면 사실 이렇게 테마로 급등한 종목들은 또 금세 빠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염려가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까지 함께 좀 봐주시죠. 예, 일단은 비중이 너무 높으신데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자,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차트를 먼저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시스템 반도체, IP 지적재산권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데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셔야 될 거는 오늘 종가에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비중 50% 갖고 계신데 분명 최근에 사셨어요. 분명히 최근에 사셨고 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요. 1월 달만 하더라도 7,000원대였습니다. 물론 이제 1월 달에 코스피, 코스닥 각각 10%가량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감안할 수가 있는데 얘는 이제 특정 테마로 이제 형성이 되고 특히나 이제 증권사들의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면서 투자 심리를 자극을 했는데요. 오늘 종가는 21,550원입니다. 1월 달 상승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1월 달에 7,000원짜리 주식이 지금 21,000원, 무려 300%가량 상승을 했는데 실적 우리가 안 짚어볼 수가 없죠.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요. 작년 매출액이 100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90억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요. 예상 매출액 한 300억 이상가량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는 0 지금 우리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실적만 놓고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좋고 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왼손에는 기업 분석, 오른손에는 차트 분석인데 일단 차트상으로는 좋은 자리는 아닙니다. 좋은 자리가 아니고 불과 지금 한 두 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가격 조정이라든지 기간 조정, 특히나 이제 이런 전반적인 부분이 없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상승해왔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좋은 자리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기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요. 일단 50%니까 많이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2월 13일 지금 이제 상한가 말아올린 날이죠. 2월 13일 월요일 날 대량 거래 동반한 장대 항목 나왔는데 이 기준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일단 손절 라인은 딱 깔끔하게 딴 거 없습니다. 지금 이제 기준봉, 장대 항봉 지금 보이실 텐데 이 대량 거래 동반한 장대 항봉 이 중간 밴드 같은 경우는 강력한 지지 저항 라인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19,500원 이탈 시에 손절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좀 짧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무리 기술력이 좋고 좋은 기업이어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상승하지 않습니다. 단기간에 3배, 4배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을 거치고 재상승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비중도 굉장히 크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짧게 대응을 드릴 텐데요. 최근에 좀 어느 정도 저항 나왔던 구간이 바로 25,000원입니다. 근데 비중이 50%시기 때문에 저는 진짜 적절하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전반적인 시장 상황까지 더해서 말씀드리면요. 저는 한 8%대나 10%대 수익권에서 익절을 하신 다음에 다른 데다가 저는 기회비용 활용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종목 상담해 주시는데 차트 위주로만 좀 보셨네요. 일단 실적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지금 이제 실적이라든가 기술력 충분히 알겠습니다. 좋은 기업인 거는 저도 100% 공감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막무가내로 올라가는 종목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떨어지는 종목 없듯이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은 필요한 과정인데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이 50%이기 때문에 최대한 보수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다음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초롱이님께서 올려주셨고요. 매수가 23,000원. 여기도 비중이 좀 상당히 큽니다. 50%의 비중이고요. 자, 두산에너빌리티 현재 17,890원입니다. 최근 어제까지만 해도 그래도 주가 흐름은 좋았습니다. 다음 주까지 또 원전 모멘텀 살아날지 성그란 매니저님 한번 봐주시죠. 아무래도 지금은 신재생 에너지가 최근 장에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모멘텀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은 바닥권에서 굉장히 잘 올라온 모습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흐름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이런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두 가지를 먼저 보시면 됩니다. 바로 첫 번째, 원전 관련주죠. 이 원자력 관련해서 SMR 관련된 사업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SMR 관련해서는 원자료, 증기 발생기, 가압기, 냉각제 펌프, 터빈, 발전기 등 이런 주요 기자재를
생산하고 있고 그리고 원전 설비의 소재부터 최종 부품 단계까지 단일로 처리할 수 있는 일괄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슈가 나올 때마다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뭐 미국 엑스에너지와 고온가스 SMR 제작에 대한 설계 계약 체결을 통해서 고온가스 SMR 사업에도 진출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전 이슈를 통해서 좀 더 이 밸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신재생 관련해서 이런 강한 흐름이 나왔는데 이 흐름 속에서 태양광 관련된 것이 뭐 첫 번째로 흐름이 가장 좋을 가능성이 높겠지만 이 외에도 풍력까지도 우리가 살펴볼 시기가 오지 않았나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풍력 사업 같은 것도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겠는데요. 이런 두산그룹 계열사를 통해서 발전 설비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텐데 국내 최초로 해상 풍력 단지를 건설해서 이런 것들을 국내외 다수 프로젝트에 공급하고 있는 이력이 있습니다. 이런 저풍속에 맞는 3메가와트급 육해상용 풍력 발전을 개발해서 국내 최초로 국제 형식 인증을 취득한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재생 에너지 관련 흐름이 나온다고 했을 때 풍력이 다시 한번 부각을 받는다고 하면 원전 외에도 풍력까지 다시 한번 이슈 몰이를 할 수 있겠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이렇게 체크를 해보게 된다면 이런 최근에 네옴시티 관련해서 이슈가 나오면서 종목이 움직이 흐름이 나왔는데요. 이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네옴시티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사우디 건설회사 알파나르에서 40만 미터의 평방미터의 면적의 사우디 최대 규모 단조 공장 추진 합의서에 MOU를 체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우디에서 네옴시티 관련된 이슈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세 가지의 흐름을 여기에서는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기술적인 흐름을 단기로 살펴보게 된다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14,000원대 이 라인이 단기적으로 깨지는 것을 주시를 하시면서 여기에서 흐름이 더 나온다면 이런 단기적인 흐름에서 기간 조정이 좀 더 길어질 수 있겠다라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에서 오늘 저항 라인이 강력한 저항 라인 맞으면서 눌리는 모습이 보여줬지만 지금 23,000원대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라는 점을 체크를 하시면서 이런 지지 라인 그리고 현재에서 어떤 모멘텀으로 움직였는지 그리고 앞으로 생각해 볼 것들, 체크해 볼 것들 이 세 가지 함께 보신다면 이 기업의 주가 흐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보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더 강조를 할까요? 비중 50%인데 신재생 에너지, 뭐 두산 에너빌리티의 비중 50% 뭐 비중 조절은 필요 없습니까? 뭐 비중이 아무래도 굉장히 크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가 신재생 부분을 강력하게 밀고 가겠다라고 한다면 비중을 그대로 가지고 가시겠지만 여기에서 단기적으로 정리를 하겠다라는 부분을 고려를 하고 계신다면 이 지지 라인에서 15,000원대 라인 여기에서 저항 라인을 잡으시고 여기에서 이탈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가격 조정보다는 여기서는 거의 바닥권이기 때문에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이 좀 더 길어질 수 있다라는 측면을 고려를 하시고 단기로 우리가 여기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축소하고 다른 종목을 가져가 보시겠다라고 보신다면 23,500원 라인에서 좀 비중을 축소하시고 가져가시는 방법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송유 매니저와 함께 종목 상담 들어볼 텐데 이번 종목은 제주은행입니다. 수익 많이님께서 올려주셨고요. 비중 25%, 매수가가 24,000원인데 얼마 전 좀 최고가와 좀 가까운 위치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은행주들 흐름도 너무 안 좋았는데 제주은행이 또 오를 땐 폭발적으로 오르는데 이게 좀 우려가 되네요. 예,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상 때 가장 수혜를 생각하면은 은행 관련주들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가장 좋은 사례가 전 제주은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가장 여러분들 잘 아시는 1금융권 관련주들도 많지만은 지주회사들 특히나 많긴 하지만은 당연히 이제 금리 인상이 가장
직접적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거는 약간 지방은행들, 특히 이제 제주은행 같은 이런 지방은행들인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은행 오를 때는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언제부터 올랐냐면은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성장이 시작됐죠. 8월까지는 어느 정도 잠자고 있었는데 8월 이후에 특히나 이제 금리 인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점입니다. 자, 그러면은 금리 인상 앞전에는 어땠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상, 특히나 이제 코로나 시국에는 이렇다 할 내용이 없으니까 코로나 시국에는 굉장히 가격 조정, 기간 조정 굉장히 길었습니다. 굉장히 길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긴 종목들은 반등폭과 상승폭이 당연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중에는 바로 제주은행입니다. 제주은행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기 접어들면서 본격적인 이런 상승세 이어져 왔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까 이제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제 고점 부근에서 조금 이제 많이 매수를 하신 것 같다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좀 매수를 하신 것 같고 오늘이 조금 중요한 자리죠. 22평선에 걸쳐 있으면서도 마감은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한 모습이었는데 일단은 제주은행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조금 부정적으로 봐야 되는 요인이 뭐냐면은 고점 부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거래량이 지금 터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는 약간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제주은행 같은 경우는요. 특히 이제 이런 지방은행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는 저는 실적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금리 인상기 접어들면서 은행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관련 기업들 계속해서 이익 상향치가 조정되고 있는데 특히 그중에 하나 바로 제주은행입니다. 제주은행 같은 경우는 코로나 시국 때 굉장히 힘든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본격적인 실적 성장 기대감이 더해진 모습이고요. 다만 지금은 차트상으로는 너무 그렇게 좋은 위치는 아니다라는 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러면은 제주은행 같은 경우 제가 먼저 기술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앞전에 저항선 역할을 했던 부분이 현재는 지지선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비중도 25%시죠. 25%이기 때문에 저는 고점 부근이고 그리고 이제 제주은행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기대감이 선반영되었기 때문에 추가 매수 의견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표가는요. 2월 20일 고점, 전고점이죠. 24,6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18,900원 이탈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주은행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자 송가람 매니저와 함께 이번에는 탱크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대호 AL인데요. 자 매수가 3,000원, 보유는 30%를 하셨습니다. 물타기를 해서 좀 빠져나오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주시고요. 지금 현재가 1,489원입니다. 좀 현재가 1,500원에 좀 물타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이 대호 AL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선 종목들은 미래 가치를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죠. 지금 대호 AL 같은 경우에 주의해야 될 구간이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호 AL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에서 최근 주가가 견인됐던 부분에서 직접적인 수혜보다는 단기적인 이슈, 이벤트로 움직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전기차의 흐름 속에서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 같이 움직였다라고 본다면 어떤 것이 있겠느냐. 지금 두 가지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이슈가 있었던 건 바로 첫 번째, 바로 전기차죠. 전기차 부분에서 제가 지금 가장 좋게 보고 있고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 바로 부품 소재 쪽입니다. 이런 부품 소재 쪽은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실제로 공급하고 있는 부품사들이 굉장히 많지만 아직 부각되지 않고 기술적으로 위치가 그렇게 높지 않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흐름들 속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이 바로 차량 경량화 부분인데 거기에 관련해서 알루미늄주라든지 그런 관련된 바로 알루미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 그리고 이런 다이캐스트 금형 등을 공급하는 업체 이런 업체들은 바로 직접적으로 이런 것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지만 이 대호 AL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 회사 자체가 알루미늄 소재를 가공하던 업체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초기에 원래는 주방기기 쪽으로 공급을 하던 업체고 최근 들어서 자동차용 알루미늄 소재로 적용처를 다양화하고 있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주가에 이게 반영이 됐다라고 보기에는 힘든 부분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것들이 바로 실적으로 다가가기에는 아쉬운 부분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호 AL이 시세가 크게 나왔던 부분을 과거에 살펴보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재건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슈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알루미늄 소재 공급사고 현대로템 등에 공급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철도 관련해서 흐름이 나왔던 부분, 그리고 전쟁 종식 평화 기원을 통해서 평화 기금을 전달했다라는 등의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기 이슈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견인이 됐지만 지금은 저점에서 굉장히 횡보를 크게 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기술적 위치를 봤을 때는 여기에서 이런 매물대가 어느 정도 굉장히 소화가 다 끝났다라고 보여지고 단기적으로 큰 흐름대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여기에서 지금 비중이 어느 정도 높으신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로 매입을 해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안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들을 말씀을 드릴 때는 미래 가치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실적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서 주가에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반영이 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상황이다.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도 그리고 제건 분야에 있어서도 단기 이슈로 끝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여기서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이 가격대에서 추가로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고 한다면 분할 매도로 접근해 보시는 것이 어떨 것인가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단기 흐름을 보게 된다면 기간 조정은 어느 정도 끝난 부분이 있다. 그리고 가격 조정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부분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13,000원대 이탈만 나오지 않는다면 여기에서는 상승 흐름이 추가로 나올 구간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에서 강하게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2,000원대에서 강한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이쪽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비중을 축소하거나 여기에서 흐름대를 체크하고 가져가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우 AL 탱크님의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 가보겠습니다. 송윤 매니저님, 이건 태양님께서 코스모화학 올려주셨어요. 매수가가 24,900원, 비중 5%입니다. 고민하신 내용이 지금 익절에서 그냥 수익을 챙겨둬야 할까요?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최고가가 이제 5만 원 뚫고 막 갔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시 한 44,000원대로 내려왔어요. 10,000원 정도 내려오니까 다시 내 돈 좀 잃은 느낌일 것 같아요. 수익권이어도. 네네. 고민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다들 한 번씩 겪었던 그런 심적 변화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수익권이신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비중 5%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1월이나 2월 사이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일단 매수 타이밍 굉장히 좋았고요. 폐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나 좀 많이 이렇게 부각이 됐던 그런 섹터입니다. 특히 박철수 매니저님 굉장히 좋아하시는 섹터인데 굉장히 지금 일찍 매수를 하셨고 지금 이제 수익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제가 좀 여유롭게 대응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모학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거는 3월 14일 날 초안이 공개되는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 이게 조금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고점에서 거래량을 감소하는 것은 부정적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코스모학이 딱 그렇습니다. 최근에 좀 가파른 상승이 이어지다 보니까 투자 경고 딱지도 지금 붙었었는데 일단은 다행인 거는 매수가랑 현재 지금 이제 가격이랑 굉장히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인 측면 먼저 말씀드리면요. 지금 이제 앞전에 저항대 역할을 했었던 38,600원 이 구간을 저는 일단은 손절가로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38,600원 이탈 시에 손절하시면 되고요. 그때 어차피 이탈하셔도 그때 충분히 수익권이시긴 한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어느 정도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이 차트 선반영된 부분도 있어서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건강한 조정은 필요한 과정입니다. 지금 딱 그 구간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내용이 충분히 많기 때문에 저는 일단 여유롭게 38,600원 이탈 시 손절 의견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여유롭게 저는 이제 대응을 드리고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대응은 조금 칼같이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44,200원 종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저항대 역할하는 게 49,000원에서 5만 원대이기 때문에 목표가는 5만 원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코스모학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양극재에 들어가는 활성 코발트를 생산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폐배터리 관련주에도 엮여 있다는 점이죠. 지금 내년의 목표로 지금 이제 계속해서 폐배터리 관련 사업을 영위해 나가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지금 이제 미국의 IRA라든가 유럽판 IRA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직접적으로 폐배터리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수혜 기대감 충분히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 38,600원 이탈 시에 손절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49,000원 정도 제시해드리면서 약간 폐배터리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튈 수 있는 모멘텀이 많다라는 점 꼭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33,000원대에서 익절 라인 잡아보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소나타님의 종목 좀 보겠습니다. 우린 PTS고요. 매수가 7,150원, 10% 비중입니다. 매도 시점 부탁드려요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아마 오늘
급등하는 종목 잘 잡으신 것 같은데 매도 시점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요, 손가람 매니저님? 뭐 매도 시점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을 단기로 보셨는지 중기로 스윙으로 가져갔는지 네. 이 점을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위치는 뭐 우리가 충분히 가져갈 만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이런 우린 PTS 같은 경우에는 이거 우리가 어떤 측면으로 봐야 될 것이냐라는 점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굉장히 풍력이 강했습니다. 이 네. 풍력 관련해서 풍력 발전기용 기어박스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주요 고객들이 SSB, 히타치, 두산중공업 등의 이런 굵직굵직한 회사에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본다면 앞으로 더 갈 수 있는 충분히 위치에 있다라는 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산업용 감속기 외에도 이런 것들이 이런 시장 속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 받게 된다면 충분히 더 받을 수가 있겠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술적 위치를 판단을 해본다면 네. 여기에서는 뭐 더 눌리진 않을 위치이기 때문에 여기 10,000원대 라인에서 저항 구간이 강하다라는 측면 단기로 보셨다면 이 10,000원대 라인 그리고 좀 더 보신다면 12,000원대 라인까지 위치를 보시고 네. 여기에서는 비중을 어느 정도 축소하고 가져가 보시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체크를 해본다면 해외 이런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 재건 사업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까지 체크를 해보신다면 어느 정도 스윙까지도 가져가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린 PTS까지 종목 상담 받아봤습니다. 손가람 매니저님 오늘 종목 상담 전 처음 해봤는데 네. 진짜 자세하게 다 짚어주시네요. 저 상당히 너무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에 대한 내용들 더 궁금해하실 분들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뭐 네이버 밴드 어떻게 준비되어 있나요? 뭐 네이버 밴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장 속에서 어떤 것을 가져가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은 짧게 이렇게 짚어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제 시장이 굉장히 많이 눌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이 대부분 강하게 하락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뭐 짧게는 20%, 30%, 50% 이상 눌린 종목들이 많이 보유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이 안에서 이 종목을 더 사야 할지 아니면 매도하고 다른 종목을 사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요. 그런 고민들 저와 함께 밴드에 오셔서 함께 고민 나눠보시고 가져가야 될 섹터, 잘라내야 될 섹터 함께 공부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 들었는데 이렇게 길게 처음부터 모멘텀 뭐 이제 차트까지 정말 자세히 살펴준 손가람 매니저입니다. 네이버 밴드 검색하셔서 더 좋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2시간 동안 고생해준 송민 매니저님. 네. 네이버 밴드 안내해 주시죠. 네, 일단은 뭐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종목 상담 많이 올려주셨는데 굉장히 안타깝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시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말을 아낄 수밖에 없습니다. 다양한 내용, 특히나 여기서 더 심적인, 심화된 내용은 제가 밴드에 게시하고 있으니까요. 네이버 밴드에 송유일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이버 밴드 검색하셔서 송유일 매니저 찾으셔서 더 좋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치면상한가 스페셜도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편히 쉬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평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